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한번 이야기해 볼 내용은 왜 기술자들 혹은 뭐 업자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110,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콘솔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제 그런 피아노들을 왜 더 가격을 안 쳐주는지 혹은 잘 안 사가려고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모형이 있는 거가 업라이트 모형이 요게 이제 보통 말하는 121이나 118 정도 되는 사이즈 액션 모형이에요. 모형이 요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보자. 자, 요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110 혹은 이제 뭐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제 콘솔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이제 콘솔이라는 거에는 이제 118 모델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콘솔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유래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분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콘솔이나 뭐나 그냥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1cm, 121cm 같은 경우나 그리고 보통 구분되는 게 이제 118cm, 요 계열들은 아까 모형에 보이신 그런 형태의 액션이 되고요. 지금 요렇게 나온 것들은 요런 형태의 액션을 보통 취하는 것들은 보면 110cm 뭐 혹은 114cm, 또 그 이하도 있어요. 메이커마다 조금씩 틀려요. 뭐 109cm짜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메이커는 조금 야매를 써가지고 실제로 내부 구성은 뭐 110cm나 114cm 이런 구성인데 그 위에다 뭐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덧대 놔서 사이즈를 뭐 118cm 뭐 이렇게 켜놓은 모델도 있어요. 하여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 액션 사이즈. 요 액션 사이즈가 이제 작은 거. 이게 이제 작은 건데요. 솔직히 지금 설명하기 전에는 구분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 두 개가.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액션 사이즈가 작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가 작냐? 요 위에서부터 요 아래까지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 가장 뭐 다른 부분도 뭐 조금씩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문제가 요 댐퍼 부분의 문제입니다. 요 댐퍼 부분이 이제 작아진다는 얘기는 댐퍼가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요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뒤로 나오면서 이 선에서 이 댐퍼가 이렇게 뒤로 뜨는 거죠. 댐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시계 방향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댐퍼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최소한에 떠야 되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설명이 그지 같아서 이게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121보다 이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뭐 물론 공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선도 짧아지고, 그래서 이 댐퍼를 조금 더 작은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대각선으로 각도도 길게 가져가기는 하지만, 크게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게 떠야 되는 공간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요 스프링 보이시죠? 요 스프링, 이게 모형으로 보면 참 좋은데, 하여간 모형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이걸 또 사기도 그렇고, 이 공간이, 이 스프링이 이제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건반의 무게를 결정하는데 많은 요인은 요 댐퍼 스프링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댐퍼 스프링이 조금 더 많이 뒤로 가야 된다는 거는 건반 무게가 상승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피아노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졌으니까 건반이 더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피아노 사이즈가 작아지면 건반은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경향이 있는 거지 이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어떤 장치들을 해놨나 일단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 이제 웹핀 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이렇게 평자예요. 여기 아래 요 천 닿는 부분이 이렇게 그냥 평자죠. 이렇게 지워서 한번 보시면 그냥 일자예요. 근데 이제 파일로 121을 한번 보시면 요건가? 자, 이제 요게 121 모형이죠. 121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똑같은데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이게 아까 전에는 이게 분명히 평자였는데 여기 요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게 틀려요.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요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걸 쳐내버리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를 평자로 요 부분을 이렇게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는 작업이 뭐냐, 요 캡스턴이죠. 요거 이제 캡스턴인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면 110 보통 돼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 캡스턴이 보면 뭐가 틀리죠. 보면 이제 캡스턴이 높이가 아까 전에 보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이가 낮아요. 아까는 여기 쇠로 된 와이어도 있고 캡스턴 머리도 이렇게 컸죠. 근데 지금은 쇠로 된 와이어가 아니라 그냥 신줄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처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전체 길이가 그 121형보다는 훨씬 적어요. 110형이 보시면 전체 길이가. 그래서 그 댐퍼 쪽에 있는 공간을 늘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어떤 방법도 쓰는 것 같냐면요. 이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제 경험상 제가 이제 피아노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건반 뭐 배열이나 이런 거를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재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건반이 이렇게 캡스톤 드라이버가 있고 건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게 제가 대충 이렇게 그 측정해 본 바로는 보통 121 기준으로는 요게 바닥면이랑 요 맨 바닥에 피아노를 놓을 거 아닙니까? 요 바닥에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예쁘다. 건반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러면 요 건반이 놓여지는 거랑 요 바닥이랑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보통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해 본 어떤 피아노는 요 바닥이랑 요 건반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향판 쪽 요런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내려가게 이게 아주 미세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아니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메이커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뭐 특정한 메이커, 그 메이커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은 기울어지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 댐퍼 쪽의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건반 무게의 상승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완책을 나름대로 이제 세운 거죠. 그러면 너 계속 건반 무게 하는데 건반 무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조금 무거워도 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제 무게 그람 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업라이트 피아노 구조가 어쨌든 그랜드 피아노는 이 해머의 무게와 이
웹핀 쪽, 뭐 레피티션 쪽 그랜드 피아노 모형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도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어디 있냐? 이거 아니고 그랜드 피아노 모형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 해머 쪽이랑 요 레피티션의 무게를 다 건반 뒤쪽이 이렇게 쥐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업라이트 피아노를 한번 보시면 그림판을 새로 하나 켜야겠다. 업라이트 피아노를 이렇게 보시면 요 구조상으로 여기는 떠 있어요. 살짝 그래 연타가 되는 구조고 여기는 살짝 떠 있고 요 잭이랑 요 부분이랑은 살짝 떠 있고 실제로 무게를 가져가는 거는 요 부분, 요 웹핀 부분이 요 캡스턴을 눌러줘서 건반이 이렇게 상승해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 같이 상승 무게가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요 댐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하강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이 상승 무게를 죽여줘 버리면 건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연타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앞에다 이렇게 납을 달아버리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납을 단 경우가. 그러면 이 무게 밸런스 조절을 제대로 못했고 아니면 뭐 부싱이 조금 손상이 왔다든지 뭐 그러저러한 이유로 이 무게 배분이 안 받아져서 연타가 안 된다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랜드 피아노는 한 대 팔면 수리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마진이 좋겠죠. 아무래도 수리비가 비싸니까 마진이 좋겠죠. 근데 이런 업라이트 피아노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적어요. 수리비가 적죠. 그러면 마진이 적겠죠. 당연히 마진이 적다 보니까 뭐 여기 납을 뭐 이 뒤쪽에 단다거나 뭐 앞에 있는 납을 제거를 하고 다시 무게 배분을 맞춰준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통 이런 110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뭐 제작상의 이유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게가 건반이 조금 더 너무 무겁고 약간 찡득찡득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 무게를 줄여보려고 납을 여기 앞에다 단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타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런 110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해 주려면 이 납을 빼고 요 자리를 뭐 잘 목재로 메워준다던가 아니면 뒤에다 납을 단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마진이 안 남죠. 마진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어요. 이게 수익성이 이 110이나 이렇게 액션이 작은 모델들은 수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뻔한 건데 수익성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소비자가 업자한테 팔 때는 가격이 업자한테 팔 때는 가격이 없어요. 그리고 업자가 소비자한테 팔 때는 그렇게 안 저렴해요. 이게 110들이 보면 왜냐면 수리비가 많이 먹히니까 그래서 이 110들이 보면 뭐 직거래 뭐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데 많이 돌아다니죠. 왜냐면 업자들이 안 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못 소비자가 구매하시면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수리를 해서 잘 써보려고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 견적을 떠보면 견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리가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런
110 모델 같은 거, 이런 110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말씀드릴 때 매장에 가서 수리되어 있는 거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이제 소비자분들끼리 거래하실 때는 110은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은 어쨌든 가서 보고 가치를 평가하고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렴하게 사오거나 뭐 흥정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110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런 액션이 조금은 작은 모델들, 지금 요거는 액션이 큰 모델이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액션이 작은 모델이 어디 있냐, 나와라 그림판, 이렇게 액션이 작은 모델들은 소비자 직거래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잡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잡담을 별로 안 했죠. 제 생각엔 안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요번에 해볼 내용은 뭐냐, 제가 왜 댓글에 답을 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 피아노에서 잡소리가 나요 등등등을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이 잡소리 나는 걸로 제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댓글을 못하는 이유를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뭐 다 비슷하게 이러한 이유들로 답글을 못합니다. 제가 요새 하는 수리하는 게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피아노를 수리를 하는데, 그 피아노 이제 해머도 다 갈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선도 브릿지에 안착도 시키고, 그래서 잡소리가 별로 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페달이 덜렁거렸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하면 잡소리가 안 나겠다, 안 나겠다 해갖고 페달을 수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였냐 하면, 잡소리가 줄어들었는데 근데 계속 나는 거예요. 줄긴 줄었는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게 문제가 뭐지? 뭐 이런 종종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있나 하고 이렇게 이래저래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댐퍼 레일이라고 있어요. 이제 울림 페달을 밟으면 댐퍼를 전부 들어주는 그 레일 부분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보니까 댐퍼 레일 연결하는 부분이 뭐 나사가 빠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사가. 그걸 어떻게 조여줄까 하다 방법이 없어서 댐퍼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것도 그 댐퍼가 그냥 댐퍼냐, 대충 한번 본 댐퍼예요. 대충 한번 댐퍼를 체크를 했다고요. 그 댐퍼 뜯은 양 뭐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댐퍼를 다 제거하고, 나사 하나를 주기 위해서 다 제거하고 댐퍼 레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뺐습니다. 댐퍼를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댐퍼 연결 부위가 부셔져 있고 센터 핀이 어떤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이게 연결부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부셔져 있고, 한 군데는 센터 핀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한 군데는 뭐 그냥 정상이었어요. 근데 센터핀이 좀 휘어있었죠. 그래서 이거 부셔진 거는 교체를 해주고, 센터핀이 빠진 거는 센터핀을 교환을 해주고, 그리고 한 군데 센터핀 튄 거는 또 센터핀을 교환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댐퍼 달면 소리가 안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다시 댐퍼를 연결을 시켰죠. 댐퍼를 다시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잡소리가 미세하게 나는 거예요. 이제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야, 이게 뭐에서 나지? 나 분명히 향판 버튼도 눈에 보이는 건 다 조였고, 뭐 이것도 다 했고, 뭐 현도 다 안착시켰고, 별짓 다 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이게 왜 최후가 됐냐면, 우리 아버지가 피아노를 세우는 거를 귀찮아 하십니다. 나라도 귀찮아. 피아노 세우려면 나 혼자 못 세우니까 두 사람이 세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저 세워달래. 근데 아빠가 노냐? 안 놀아요.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세워달래. 같이 세우지. 얼마나 귀찮아요. 야, 그냥 나중에 보면 안 되냐. 뭐 소리가 나는 거니 뭐 어쩌는 거니 이제 막 그러고 이거 난다 막 그러면서 막 이러저러 해갖고 간신히 세웠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향판 버튼 살짝 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 향판 버튼이 살짝 떠 있으면 그 향판 버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잡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워낙 미세하게 나는 거라 하여간 아버지랑 저랑 둘이서 막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했는데 향판 버튼이 살짝 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더니 안 났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기역자 드라이버 있습니다. 기역자 드라이버. 그 일반 일자 드라이버가 아니라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드라이버 이상한 거 있습니다. 또 근데 그게 또 어떤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치는 거죠. 들어가는 경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막 향판 쪽을 건드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이라 그러나요? 막 지주 림 있는데, 그러니까 지주 있는데 그 아래에 또 이렇게 판이 있거든요. 그 판을 막 떼내고 별짓을 다 해갖고 그 향판 버튼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근데 미쳐요.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잡소리라는 게 다양한 이유로 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이유로 나는데 그 소비자분께서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군데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또 딴 데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군데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소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잡소리라는 게 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어요. 이론적으로. 아니, 어떻게 완전히 사라져요, 잡소리가. 뭐가 움직이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잡소리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피아노 소리에 묻히는 거지. 근데 그것보다 그 묻히지 않을 정도의 소리가 난다거나 뭐 그러면 뭐 그 위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다든지, 뭐 아까 전에 말한 향판 버튼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현이 브릿지에 제대로 안착돼 있지 않고 브릿지 핀에 떠서 걸려 있다든지, 뭐 그러면 잡소리가 좀 더 심하게 나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잡아주는 게 이제 조율사나 뭐 피아노 수리하는 사람의 역할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말로 이게 되면 조율사 뭐하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댓글로 처음에는 그런 걸 다 달았어요. 뭐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원인이 아닐 거다, 뭐 이렇게 달았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다 그런 이유로 다 그런 이유로 저기 댓글을 안 달아요. 근데 뭐
원래 좀 달아주고 해야 좋은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너무 의미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